자,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벌써 이제 2018년도 지금 한 달 반밖에 이제 마무리가 안 그러게요.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내년도 전망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엊그저께 무디스랑 한국시장평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산업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디스가 내놓은 경제 전망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치가 네. 좀 낮아도 너무 낮지 않나 싶었어요. 지난주 초반이었죠. 예. 이미 그거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혔고요. 바로 행사 자체는 2019년 한국 신용 전망 컨퍼런스라는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바로 엊그저께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그러면 주요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하기 전에 앞서 얘기했던 무디스가 지난주에 했던 바로 그건데요. 이거는 출처 자체가 무디스가 지난 주 중반에 세계 거시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매년 발표하는데요. 바로 거기 나온 거다라고 미리 확인드리겠습니다. 주요 20개국이니까 G20거든요. G20는 세계에서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디벨롭드 마켓이랑 이머징 마켓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디벨롭 마켓에 들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브라질 이런 쪽이 이머징이 있는데 하여튼 10개가 나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20개는 전체를 포함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3%, 그러니까 2019 내년에는 2.9% 내려가고요. 2020년에 2.7%로 또 내려가는데요. 결국 세계 교역의 둔화, 그러니까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기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독일 같은 특히 개방 경제, 수출 위주로 경제하는 곳에 더욱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한국은 2018년에 올해 2.5%, 그리고 내년에 2.3%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은요, 미국의 어떤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이런 거 다 갖고 있고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태까지 저희가 다뤄드린 것보다는 제일 좀 안 좋게 그러게요. 2.5도 좀 약간 거시게 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2.3%까지 내린 거는 좀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무디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습니까? 네, 다른 나라도 잠깐 앞서 G20 전체를 말씀드린 이걸 제가 또 표로 정리했는데 여기 말씀드렸던 J20가 3.3, 2.9, 2.7은 G20 전체고요. 네. 당연히 G20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는 낮고 좀 이머징은 좀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이제 보겠습니다. 미국 2.9, 2.3, 1.5로 줍니다. 미국도 올해 2.9에서 내년 후년에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유로존은 2.0, 1.8, 1.6으로 내려가고요. 일본은 여전히 제일 아래쪽입니다. 일본은 워낙 저성장이 계속 고착화돼 있으니까요. 예. 1.1, 0.8, 0.4로 내려가고 어찌됐건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은 여전히 그래도 6%대입니다. 그래도 6을 지켜주네요. 예. 6.6 그리고 내년 후년 똑같이 6.6, 6.0, 6.0 하고 있죠. 한국 다시 말씀드리면 2.5, 2.3인데 그나마 무디스에 따르면 2020년 다시 약간 좀 반등해서 2.5로 예상한 것이 일단 무디스에서 2019년 매크로 이코노믹스 아웃룩이란 세계 거시경제 전망에서 나온 표를 제가 딱 그중에서 요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참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이렇게 2.3이라는 낮은 수치가 나온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발표회에서 직접 그것도 물어보니까 네. 거기 나온 분이 얘기한 건데 한 대여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다시 설명드리면요. 수출 둔화라든가 정책 리스크. 여기서 정책 리스크는 뭐 우리나라도 있겠으나 이건 당연히 미국발 예. 정책 리스크를 여기서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무역 전쟁과 유가 고유가인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유가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번 이렇게 바뀌니까요.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특히 이제 무디스는 신용평가사고 한국 기업평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지만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쁠 것도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표현해 있었는데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좀 안 좋아지면 나쁜 것이고 북미 관계 좋아지고 남북문이 이렇게 좋아지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여튼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 안에 뭔가 결판 날 것 같잖아요.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리스크도 있지만 분명히 기회도 있다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인구 고령화. 네. 인구 고령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일할 사람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무디스에서 이걸 특히 강조한 것이 인구 고령화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까지는 우리가 네.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큰 변수이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요. 이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중년층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많으면 뭔가 좀 약간 슬로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보면 지방에 농촌 지역 가면 활기를 찾기 쉽지 않죠. 예. 일본만 가더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도다, 특히 베트남이다 이런 거 보면 베트남이 대표적인 것이 젊은 인구가 임원주국에서 가장 높은 쪽이 하나. 그러니까 뭔가 활기차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고령화되면 뭐라고 합니까?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재정 적자.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세금 낼 사람이 근로소득세가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어찌됐건 보편적인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세금은 얼고 돈은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국가 채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런 게 이제 산업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령화에 인한 비용 증가도 되고 이런 것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무디스가 이렇게 어떤 고령화를 강조한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번 주 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디스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나왔었던 이유들, 근거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변수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산업별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산업별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요. 일단 자동차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어저께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바꾸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 부과하는 걸 약간 보류시켰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같은 소위 정책적 변수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적표에 상당히 좀 크리티컬,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올해 대비 실적인 소폭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회복되기 힘들 거다 네. 얘기하는 것이 무디스의 시각이 되겠고요. 다음은 유통산업 얘기들을 해서 유통 우리는 대표적인 유통회사 뭐 롯데가 됐건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 신세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소폭의 실적 회복은 예상되지만 절대적 수준에서는 수익성이 부진할 것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요. 증권사는 많은 측정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증권사 항상 장밋빛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경제연구원이나 무디스 예를 들어서 무디스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거기는 뭐. 돈을 꿔주는 거에 대한 신용을 쓰는 거기 네.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갖고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유통산업도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자동차나 유통산업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건 전자와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역시 뭐 핵심은 전자인데요. 특이하게 무디스는요. 전자랑 반도체 그리고 철강화학을 한 목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섹터가 똑같이 소폭의 이익 감소는 예상되지만 비교적 건조한 수준의 수익성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요. 수익성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으나 공고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당장 뭐 이 업체의 그런 확고한 기술력, 이런 시장 지배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거기에 여전히 기업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들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절대치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특히 반도체가 그러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섹터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금융주 있잖아요. 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종도 뭐 실적 잘 나오는 거야 이제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바깥에서 보는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머징 마켓 은행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좀 안 믿는 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은행이 이렇게 예전에 IMF를 겪으면서 워낙 탄탄하게 이런 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이 양호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혹시 있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럴 때문에 여전히 영업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다 좋거든요. 예. 실적도 다 좋은데 단 하나.
주가가 안 좋은 게. 그렇죠. 이게 정말 네. 진짜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다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사실 근데 주가 얘기는 뭐 무디스에서 하진 않으니까 그럼, 네, 상관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의 전망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무디스가 앞서 섹터를 여러 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무디스는 한국 시험 개별 기업 평가는 건 많이 하지만 무디스는 달랑 우리나라 비금융종의 민간 기업은 23개의 기업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무디스가. 근데 이 중에서요, 17개는 전망 자체를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부정적이나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는 걸 발표했습니다. 하향 조정 검토하라고 있는 건 KCC를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 저도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모멘티브라는 걸 인수하면서 회사 신용도라는 데가 재물 에버리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있다. 그래서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다라고 무디스가 얘기했고요. 5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다들 느끼면 아시겠고요. 특이하게 SK텔레콤이 들어있죠. 그러게 이게 좀 네, 의외예요. 근데 이것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규모 인수 합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정도 얘기한 것이 코멘트에 전부 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디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그리고 산업별 그리고 기업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